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민간공항 이전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어갔던 광주시와 전라남도. 해법을 찾기 위해 직접 만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우선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께 만들고 또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대책을 협의해 이전 후보지에서 설명회와 공청회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인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수준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간공항을 먼저 통합하기로 했던 2018년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의 양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강 시장은 민간공항 문제도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이 나서서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 다 완벽히 해결해내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양 시도는 이번 만남을 통해 공동 대응이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8년 민간공항 우선 통합 합의가 실패한 만큼 군공항 이전을 먼저 추진해 해법을 찾기로 한 건데 이번에도 열쇠는 앞으로 이어질 민간공항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저지대책위는 어제 한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투비행장은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뿜는 최악의 소음시설로 한평이 소음 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한평군이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내면 군민 대분열의 시작점이 된다며 군공항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고 이상익 군수가 군수직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임동에 있는 옛 방직공장 부지에 복합 쇼핑몰 건립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최대 쟁점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좌우하는 공공기여인데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줄이고 공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심 요지에 자리 잡은 축구장 40개 크기의 옛 전방 일신방직,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공업지역인 땅을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러면 땅값이 치솟습니다. 이 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오른 땅값으로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게 하는 제도가 공공기여입니다. 현재 광주시와 사업자가 공공기여 비율을 놓고 협상 중인데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원 등의 면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전체 부지의 10%가 조금 넘는 공원을 넓히고 4,200여 세대로 계획된 아파트 규모도 줄이도록 공공기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개 블록은 공원으로 좀 만들어 공원화라든지 저층 이런 오픈스페이스화를 좀 시키면 좋지 않겠냐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학교와 공원, 도로 등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소 면적만 확보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그보다 훨씬 많은 공원 녹지를 배정을 하고 있죠. 광주시와 사업자는 학교 설립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에 맞게 협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많은 부분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가 정한 공공기여 협상의 종료 시기는 오는 7월. 공공성 확보와 함께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울산의료원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 광주시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료원의 경우 아직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8월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성 보완 대책 등을 최대한 마련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광주의료원은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에 350개 병상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희생자 어머니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린 회화 전시와 5.18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들불야 기록전 등 5.18을 다양하게 기억할 수 있는 5월 미술제가 5월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하선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채운 멸치볶음과 생선조림 등 익숙한 음식들. 마냥 예쁜 그림인 것 같지만 5.18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음식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저라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우리 오빠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는 5월 어머니들이 지난 1년간 미술 치료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린 작품 1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언니 그림이 좋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림 가지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도 그냥 감추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5.18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들불야학 교실과 왜곡된 언론 대신 진실을 알렸던 투사 회보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민주열사들의 배움터로 알려진 들불야학을 수평적 교육 공간이자 참된 언론으로서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1980년 5월의 주먹밥을 회상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부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먹에다 만들어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차에다 실어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주제로 개막한 43주년 5월 미술제. 작가들의 회화전인 5월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전문가 토크쇼와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는 민주광장 토론 등 시민들과의 교류폭을 한층 넓혀 5월 한 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공법 세 단체가 전두환 일가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5.18 학살의 주범이자 비자금으로 호의호식한 범죄자라며 전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여순 11구 사건의 유족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교육에 나섰습니다. 순천 성동초등학교는 어제 여순 사건 유족을 평화 인권 교육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학생들에게 여순 사건의 진실과 의미를 알리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동초등학교는 여순 사건 당시 정부의 토벌 작전이 끝난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개장 40일 만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3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를 열고 가든스테이 숙박권과 드림호 탑승권, 순천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입니다. 김현국 탐험가가 광주에서 만들어진 캐스퍼를 타고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도전합니다. 김현국 탐험가는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16일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여정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김 탐험가는 1996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5번 횡단했고 이번 도전이 6번째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27도, 곡성 28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오존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무리한 실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광이 9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구례 27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영암 26도, 강진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이 다소 많은 가운데 토요일 새벽에 남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